자, 이제 태권도장 경영론을 같이 시작합니다. 제목이 딱 이거예요. 무도 정신과 경영 전략의 조화. 자, 여기서 첫 질문이 생깁니다. 태권도장은 무도잖아요. 그런데 왜 경영이 붙을까요? 많은 분들이 관원만 잘 가르치면 되지, 경영은 나중 문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반대예요. 경영이 무너지면 수업도, 인성도, 도장의 문화도 다 같이 흔들립니다. 오늘 1강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태권도장 운영을 감으로 하지 말고 학문으로 끌어올리자. 즉, 경험담이 아니라 근거와 구조로 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사범이면서 동시에 경영자예요. 그걸 오늘 첫 시간부터 아주 솔직하게 다뤄볼게요. 오늘 학습 목표를 3개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태권도장 경영이 도대체 뭐냐를 개념적으로 정확히 잡는 겁니다. 둘째,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경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필요성을 체감하는 거예요. 셋째, 태권도장 경영이 왜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학생들에게 꼭 묻습니다. 경영이 뭐라고 생각해요? 보통 돈 버는 거요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건 반쪽이에요. 경영은 돈도 포함하지만 더 큰 건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태권도장에선 관원이 오래 다니고 만족하고 추천하는 구조를 뜻하죠. 오늘은 이 목표들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도장 경험을 계속 끌어와서 비교해 볼 겁니다. 내 도장은 지금 운영 중인가, 경영 중인가? 이 질문을 계속 머리에 걸어두세요. 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해 봅시다. 도장은 체육관인가요? 학원인가요? 아니면 기업인가요? 이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관점 하나가 도장의 미래를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관점은 단순 기술 전수처입니다. 품새, 겨루기 잘하면 된다. 두 번째 관점은 가치 창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여기서 비즈니스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육 서비스의 품질, 고객 경험, 관계 관리까지 포함합니다. 결론은 슬라이드에 있죠. 현대의 도장은 교육 서비스와 경영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학부모가 도장에 기대하는 게 발차기만일까요? 아니죠. 안전, 인성, 생활습관, 친구관계, 소통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체육관이다 라고만 규정하는 순간 시대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강의 끝날 때 다시 물어볼게요. 그때 답이 바뀌어 있으면 오늘 수업 성공입니다. 이제 현실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변화는 인구 구조입니다. 합계 출산율 하락, 초등학생 인구 감소,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 단순해요. 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들어오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네에 아이가 많고 태권도는 거의 필수처럼 보내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 자체가 줄고 선택지도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 도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겟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성인부, 실버 태권도 같은 새로운 시장을 진짜로 설계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인반 만들어야지 하고 시간표 하나 넣는 게 아닙니다. 성인은 니즈가 달라요. 다이어트, 체력, 스트레스 해소, 자기방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인구가 줄었다고 한숨 쉬기 전에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해요. 누가 줄었나? 가 아니라 누구를 새로 만나야 하나? 로요. 두 번째 변화는 경쟁 심화입니다. 경쟁은 도장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짓수, 복싱 같은 타 무술이 있고요. 축구교실 줄넘기 같은 대체제가 있고요. 키즈카페 같은 여가 시설도 있고요. 교과 중심 학원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경쟁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는 태권도 vs 주짓수로 비교하기도 하지만 어떤 집은 태권도 vs 수학학원으로 비교합니다. 시간과 돈의 배분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은 슬라이드 표현대로 레드오션이 되기 쉬워요. 서비스 품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자연 도태됩니다. 자, 그럼 서비스 품질이 뭐냐?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등록 마이너스 상담 마이너스 안전 마이너스 청결 마이너스 소통 마이너스 문제 해결까지 전 과정이에요. 이걸 경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발차기가 좋아도 경쟁에서 밀립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소비자 니즈, 특히 학부모의 눈높이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아주 현실적인 키워드가 있죠. 시설 청결도, 안전관리 사범의 인성, 소통 시스템 SNS 앱. 이걸 보면 기분이 좀 복잡해져요. 아니, 태권도는 무도인데 왜 앱까지 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죠.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맡기는 공간이에요. 불안이 1%만 있어도 등록을 망설입니다. 특히 안전과 소통은 요즘 핵심이에요. 그리고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태권도만 잘 가르치면 된다는 생각이 도장 폐업의 제1원인. 이 말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주변에 폐업한 도장 사례 떠올려 보세요. 기술은 괜찮았는데
청결안전 소통에서 민원이 쌓이고 신뢰가 깨지고 이탈이 생긴 경우 정말 많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기술과 서비스를 같이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중 하나입니다. 운영과 경영의 차이. 운영은 뭐예요? 루틴한 수업 진행, 시설 관리, 회비 수납, 즉 현상 유지입니다. 이걸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운영은 기본 체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도장이 운영만 하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경영은 뭐냐? 비전 설정, 전략적 마케팅, 인적 자원 개발, 재무 계획, 즉 가치 증대예요. 제가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운영은 오늘 문 열고 수업 잘하고 무사히 끝내는 거고요. 경영은 우리 도장은 6개월 뒤에 어떤 모습일까? 2년 뒤에는 어떤 고객이 남아있을까? 를 설계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도장은 주간 계획만 있나요? 아니면 분기 목표가 있나요? 이 차이가 운영과 경영을 갈라요. 오늘 수업 끝나면 자기 도장을 2표에 대입해 보세요. 어디가 비어 있는지 바로 보일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학문화가 필요할까요? 슬라이드에 문제점이 딱 적혀 있죠. 경험의 오류, 즉 내가 배울 땐 이랬다 식 도제전수. 여러분, 경험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경험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화로 변할 때예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는 전단지 뿌리면 무조건 효과 있어라고 믿는데 실제로는 동네 상권이 바뀌고 부모들의 정보 획득 경로가 온라인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험만 믿으면 전략이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이론입니다. 이론은 현실을 모델로 설명해주고 반복 가능한 성공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학문화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감에 맡기는 경영은 운이 좋을 땐 먹히지만 시장이 흔들리면 바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운이 아니라 확률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해요. 그게 학문화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문성의 확립입니다. 슬라이드에 단순 서비스업 종사자가 아닌 태권도 경영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지위 확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장의 신뢰는 자격이 아니라 전문성의 인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는 단증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도장이 시스템이 있나? 를 봐요. 상담할 때 말 한마디, 운영 규정, 안전 프로토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전문성이 느껴지면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근거도 나옵니다. 학문적 토대가 견고할수록 자격증 면허의 권위가 높아진다. 쉽게 말해 같은 자격증이라도 어떤 기준과 이론 위에서 운영되는 도장인가가 권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경영 전문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커져요. 왜냐? 싸서가 아니라 믿을만해서 선택받기 시작하니까요. 두 번째는 지식의 체계화입니다. 마케팅, 인사관리, 재무, 법률 이게 다 태권도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아니라 도장 생존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을 홍보라고만 생각하면 전단지 현수막에서 끝나죠. 그런데 학문적으로 보면 마케팅은 시장 세분화, 포지셔닝, 고객관계 관리까지 포함해요. 인사관리는 단순히 사범 뽑는 게 아니라 교육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무는 통장에 돈 남았나가 아니라 고정비 구조를 설계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법률은 더 중요하죠. 사고가 나면 선임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체계화의 효과는 슬라이드에 있는 그대로예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감으로 하던 걸 수치와 근거로 바꾸는 순간 도장은 강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교육적 가치 보존. 여기에는 상업화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영리 추구와 무도 정신 사이의 균형. 어떤 사범님들은 돈 이야기를 하면 죄책감을 느껴요. 무도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도장은 유지가 안 되고 좋은 교육도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영은 탐욕이 아니라 지속을 위한 설계예요. 학문의 역할은 뭐냐? 효율을 높이되 태권도의 본연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적표, 승급, 대회 참가를 매출로만 보면 가치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교육적 목적과 성장 목표를 기준으로 설계하면 부모도 납득하고 아이도 성장합니다. 즉 학문화는 상업화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간선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태권도장 경영학이 어디에 걸쳐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반은 스포츠 경영학이에요. 스포츠 마케팅은 관원 모집과 직결되고 스포츠 시설 관리는 안전과 환경, 즉 신뢰와 직결됩니다. 스포츠 소비자 행동은 수련생과 학부모의 심리, 의사결정 과정을 다루죠. 여기서 중요한 건 태권도장은 일반 헬스장과도 다르고 일반 학원과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운동교육 돌봄 문화가 같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문적 범주를 알면 나는 지금 어떤 영역이 약하지를 진단할 수 있어요.
마케팅이 약한지, 시설 안전이 약한지, 고객 심리 이해가 부족한지요? 다음 강의들에서는 이 세 축을 계속 확장할 겁니다. 오늘은 큰 지도만 머리에 넣어두세요. 도장 경영은 스포츠 경영학의 응용이면서 태권도 현장에 맞춘 재정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학문화가 실전에 어떻게 쓰이냐를 보여주는 파트예요. 이미지 형성 프로세스. 참고 문헌을 요약하자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학부모는 도장을 어떤 단계로 인식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신뢰하고 결국 선택하는가. 이걸 단계별로 분석하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학부모는 한 번에 결정을 안 합니다. 첫인상에서 걸러지고 후기나 주변 평판으로 한 번 더 걸러지고 상담 경험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반대로 상담에서 깨져서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장의 브랜드 이미지는 그냥 로고나 간판이 아닙니다. 경험의 누적이에요. 청결, 응대, 커뮤니케이션, 아이가 말하는 만족, 승급 시스템의 공정함, 이런 게 이미지가 됩니다. 이론을 쓰면 좋은 점은 어디에서 신뢰가 깨지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요즘 애들이 안 와요가 아니라 유인 마이너스 상담 마이너스 등록 마이너스 정착 마이너스 유지 과정 중 어디가 약한지를 찾게 해줘요. 자, 도장 경영이 왜 중요한가? 첫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LTV, 라이프타임 밸류가 나오죠. 한 명의 수련생이 도장에 머무는 기간과 같이 여러분이 관원을 100명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00명이 3개월 만에 빠져나가면 도장은 계속 불안합니다. 반대로 60명이 23년씩 꾸준히 다니면 신규 모집에 쓸 에너지와 비용이 확 줄어요. 그래서 전략이 슬라이드에 있죠. 신규 관원 유치 비용보다 기존 관원 유지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건 도장뿐 아니라 거의 모든 서비스업의 공통 법칙이에요. 그럼 유지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재미있어야 하고 부모가 안심해야 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고 성장 로드맵이 보여야 합니다. 즉 수업만이 아니라 전체 경험을 설계해야 해요. 오늘 이 개념을 기억해두면 나중에 마케팅을 할 때도 방향이 바뀝니다. 새로 데려오기만 하지 말고 떠나지 않게 만들기에 더 투자하게 됩니다. 둘째는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여기서 인터널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내부 고객, 즉 보조사범사무원 만족이 외부 고객, 관원 만족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이거 현장에서는 너무 체감되죠? 사범이 지치고 불만이 쌓이면 말투가 거칠어지고 아이들 지도에 여유가 없어지고 결국 부모가 그 분위기를 알아챕니다. 반대로 팀 분위기가 좋으면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도장을 좋은 공간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경영자는 사람을 비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서비스 품질 그 자체예요. 이직률이 낮아지면 무엇이 좋아지냐? 교육 서비스의 질이 상향 평준화됩니다. 새로 뽑고 다시 가르치고 시스템 적응시키는 비용이 줄고 지도 스타일이 안정되고 학부모 신뢰가 쌓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도장은 사범이 오래 남는 구조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그건 인사관리의 문제이자 경영의 문제입니다. 셋째는 위기관리입니다. 슬라이드에 세이프티 퍼스트, 리스크 매너지먼트가 나와요. 태권도장은 신체 활동이 중심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조심하세요. 한마디로 예방되지 않아요. 시설 점검 루틴, 보호장비 기준, 응급대응 프로토콜, 보험과 법적 대응 체계까지 시스템으로 갖춰야 합니다. 더 현실적인 건 학부모 클레임이죠. 어떤 클레임은 사실 오해에서 시작되고 어떤 건 정말 개선해야 할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개별 사범의 감정 대응이 아니라 매뉴얼 기반의 일관된 대응이에요. 그러면 분쟁이 커지기 전에 정리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여기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위기관리는 사례를 모아서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으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표준화하는 작업이거든요. 즉, 위기관리는 운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사고가 나면 어쩌지?가 아니라 사고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있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강의의 상징 같은 장면입니다. 마스터 CEO, M-CEO, 도복을 입은 사범의 카리스마와 정장을 입은 경영인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결합된 지도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CEO가 된다는 게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CEO 마인드는 책임입니다. 직원의 생계, 아이들의 안전, 학부모의 신뢰, 도장의 지속성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마스터 마인드는 가치입니다. 무도 정신, 예의, 절제, 성장의 철학을 지키는 힘이에요. 요즘 도장은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카리스마만 있으면 운영이 흔들리고 비즈니스만 있으면 교육 가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M-CEO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지 오늘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상상해보세요. 나는 도복만 입는 사람인가? 도복과 정장을 함께 입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사례로 가봅시다. 슬라이드의 단순 기술 교육을 넘어
가정 연계 인성 시스템을 구축한 어도장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인성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가정 연계라는 말은 뭐예요? 도장에서만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강화되도록 소통 구조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간 미션, 생활 습관 체크, 부모 피드백, 아이의 변화 기록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성공 요인으로 데이터 기반 피드백과 정기적인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공한 도장은 느낌으로 우리 애들 잘해요가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줍니다. 출석, 태도 변화, 목표 달성, 상담 기록이 쌓이면 학부모는 신뢰를 합니다. 또 브랜드 이미지 관리는 광고가 아니라 경험의 품질 유지예요. 좋은 도장은 이벤트로만 반짝하지 않고 매달 매주 꾸준히 관리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 도장에 질문해 보세요. 우리 도장은 어떤 시스템이 있지? 그리고 그 시스템은 측정 가능한가? 마지막 요약입니다. 오늘 한 말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태권도장은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경영의 집합체다. 그리고 학문화는 지도자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도구다.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죠. 성공적인 도장 경영은 무도적 실력과 경영적 전략의 완벽한 결합에서 온다. 여러분, 오늘은 시작이라서 개념을 크게 잡았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뭘 어떻게 하죠? 가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숙제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배운 표, 운영 vs 경영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도장 하나를 떠올려서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도장에 간다면 어떤 이유로 오래 다닐까? 어떤 이유로 떠날까? 를 적어보세요. 그게 곧 경영자의 시선입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태권도를 더 상업화시키는 게 아니라 태권도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구체적 도구들을 하나씩 같이 꺼내봅시다.